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도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지난 경기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송태곤 구단의 경기. 송태곤 구단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시종일관 꿀잼이었죠. 네. 근데 이제 송태곤 구단이 바둑이 좋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사실 착각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이세돌 구단도 못 보고 있었고. 둘 다 못 보고 있었죠. 저는 도대체 그걸 언제 누가 보는지 너무 궁금해서 네. 그랬는데 결국 이세돌 구단이 먼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박종환 구단이 출전을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대진표 먼저 살펴보시죠. 네, 9단만 참가하는 초청전이고요. 우승 상금은 5천만 원입니다. 네, 대방식은 32강 토너먼트 결승 3번기 10분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자 오늘의 상대가 조한승 구단인데요. 오늘 승자가 조한승 구단과 겨루게 됩니다. 네. 네, 전기 우승자 박정환 구단, 이정우 구단을 만났습니다. 자, 두 기사가요. 32강전에서 저희가 못 만나본 기사들이에요. 박정환 구단도 못 만났나요? 그렇죠. 누구랑 뒀죠? 양재호 구단에게 반집승을 거뒀는데 네. 자, 오늘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정우 구단도 조혜연 구단하고 바둑을 뒀었는데 그렇죠. 그 바둑도 거의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네. 오늘 대국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그럼 대국장으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19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이정우 구단의 대결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네, 대국 시각이 7시였잖아요. 네, 2분 전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딱 맞춰 왔습니다. 자, 이정우 구단은 32강전에서 조혜영 구단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어요. 네,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올해 출발이 너무 좋죠? 네, 올해 벌어진 대회에서 3번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대결의 승자는 조한승 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두 기사 여태까지 상대 전적은 7번을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6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정우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한번 승리한 기억이 있고요. 가장 최근 경기는 KBS 바둑왕전에서 네, 맞붙었었는데요. 그 대국도 2015년 6월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약 3년 정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네, 네, 박정환 구단 전기 우승자죠. 맥심 커피배에서 13회 대회부터 출전을 했어요. 근데 출전을 하자마자 13회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14회도 우승을 했습니다. 통산 3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다 우승자는 이세돌 구단인데요. 5번이나 했죠. 이세돌 구단 3연패 기록도 있고 6, 7, 8회. 네, 박정환 구단이 13, 14회 우승을 했고요. 네, 15회 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상대는 이세돌 구단이었고요. 이세돌 구단에게 0대 2로 패하면서 3연패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요즘 많이 두어지는 포석이죠. 네, 툭한 높은 구칙을 들고 나왔고요.
이정우 구단은 KB 리거로서 활약을 2000년대 초반부터 했고요. 그 이후에는 2014년도부터 그 신생팀인 화성시 코리오 감독을 3년 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16년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지훈 감독에게로 지휘봉이 넘어갔는데요. 2017년도에 박지훈 감독이 지휘봉을 맡으면서 화성시 코리오의 박종환 구단이 들어왔죠. 아, 그렇네요. 오늘 두 기사가 화성시 코리오 팀과 인연이 좀 있네요. 네. 물론 두 선수의 랭킹 차이는 아주 많이 납니다. 랭킹 부동의 1위인 박종환 구단, 이정우 구단은 랭킹이 지금 87위거든요. 하지만 이정우 구단이 워낙 그 기사들 사이에서 바둑이 강하다고 소문난 선수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포석 감각, 그 본인만의 그 이론이 확고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것에 좀 걸리게 되면 상당히 바둑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박종환 구단조차도. 네. 자. 바로 어깨 짚어가네요. 역시 요즘에는 그 날일자 뭐 소목에 굳혀져 있거나 이것이 이제 화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돼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듭니다. 저 자리가 급소인가요? 뭐 급소라면 급소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네. 눌러가는 느낌도 있겠고요. 이정우 구단은 예전에는 상당히 그 바둑을 두텁게 두면서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조금 기풍이 변해서 바둑이 상당히 좀 유연해졌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 안 가죠. 네. 그렇죠. 힘을 바탕에 두고서 바둑이 좀 유연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박종환 구단도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희성 구단이 이정우 구단하고 친분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네, 뭐 많이 친하죠. 네. 아, 그렇군요. 같은 또래고요. 제가 한 살 어리긴 합니다.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연구생 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했고요. 네. 또 2014년도에 이정우 구단이 화성시 코리오 감독을 맡았을 때 제가 그때 퓨처스 리그 선수로 아, 네. 또 1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개인적으로도 친하고요. 네. 그 바둑계에서 아마 운동신경,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를 단 한 명을 뽑는다면 저는 이정우 구단을 뽑을 거예요. 물론 그렇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조금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네. 저도 옛날에 허장의 도장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당시 이정우 구단이 있었는데 당시 엄청 높은 네. 뭐라 그래야 되죠? 무슨 계단은 아니고 그런데 점프를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두 발로. 그래서 제가 점프력만 제가 깜짝 실제로 놀랐어요. 확인했을 때는 이정우 구단은 사실 태능애가 있어야 돼요. 거의 예, 날아다니는 네. 수준이었죠. 정말 날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차를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진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은 안 될 겁니다. 네. 운동신경이 좋은 이정우 구단입니다. 자, 여기서 밀었을 때 일단 고민을 하네요. 이제 여기를 뒀으면 사실 예전 같았으면 흙이 그냥 늘거나 한 칸을 뛰거나 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만 교환을 하고서 또 이제 다른 작전을 구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두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 백이 정말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두어야 되는 게 여기를 둔 것에 대한 그 의도인데 또 이렇게 하나만 두고서 손을 빼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여기서 또 고민을 하네요.
이제 보통이라면 느는 거죠. 박종환 구단은 올해 너무나도 좋습니다. 첫 시작은 몽백합배 우승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세배, 또 최근에 벌어진 크라운 혜태배에서 또 신진서 8단인가요? 예, 8단을 누르고 8단이죠. 예, 우승을 했습니다. 자, 사실 추석계 기전이고 랭킹 1, 2위끼리 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이 됐었는데요. 저는 TV로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바둑이 물론 길진 않았지만 정말 그 박진감이 넘쳤고요. 박종환 구단이 인터뷰에서 신진서 8단과 결승에서 만난다면 우승 확률 30% 잡았잖아요. 많이 겸손했네요. 네. 그만큼 신진서 8단의 그 초석기 실력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진서 8단이 워낙 그 KB 바둑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속기에는 정말 강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높게 박종환 구단도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종환 구단도 속기는 정말 강합니다. 네. 두 기사의 프로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박종환 구단은 93년생, 이정우 구단은 96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저번이었죠? 박영훈 구단하고 윤현석 구단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왜냐하면 입단 연도 차이는 10년 정도 오히려 좀 빠른데요. 지금 이정우 구단이 빠르잖아요. 네. 근데 구단이 된 그것은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4년 빠릅니다. 네, 박종환 구단 또 기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자, 박종환 구단은 통산 3회 우승 기록 가지고 있고요. 상대 전적은 6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정우 구단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제 저랑 연습바둑 둘 때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요. 네. 근데 이정우 구단이 예전에 정말 빨리 뒀습니다. 얼마나 뭐 빨리 생각을 뒀나요? 아예 안 했어요. 어렸을 때는. 네.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정우 구단 사범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 침착함을 길러주기 위해서 네. 제가 100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정우 구단을 상대로. 이정우 구단이 첫 수였던 것 같은데요. 첫 수야 40분 이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시간짜리인데요. 근데 꾸중을 그러고서 듣고 네. 변한 건가요? 그러고서 제한 시간 다 안 썼어요. 네. 뭐 반항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정우 구단이 네. 좀 손이 빨리 나와서 약간 좀 침착하게 두라는 의미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첫 수에 생각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40분이나 생각을 했군요. 정말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5년쯤 된 얘기 같은데요. 어이고. 정말 꼬꼬마 시절 이야기네요. 네. 자, 지금 근데 안 지금 두고 있어요. 이정우 구단이 무슨 예, 거죠? 약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정도 수순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만의 포석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많이 두었더라면요. 그 실전이 많은 기사들이라면 손이 좀 빨리 나올 것이고요. 요즘에 뭐 대부분의 기사들이 정상 기사 아니라면 실전이 좀 부족합니다. 이정우 구단도 비슷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이 좀 부족해서 손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여기서 뭔가 좀 즉흥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거죠. 자, 날일자로 갑니다. 일단은 좀 특이하네요. 이 교환만 해두고서 날일자 구침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석 문제를 내도 될 것 같아요. 두고 싶은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있겠고요. 또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또 여기도 있겠고요.
이 정도가 백이 가장 두고 싶은 자리예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초반에 조금 두터운 수보다는 발빠른 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 다가가는 것과 뭐 여기는 뭐 아래로 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갈라치는 방법 이 예상이 되네요. 아니면 흑도 굳혔으니까 뭐 백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초반은 좀 신중하게 가네요. 네, 박정환 구단은 올해 1월이죠. 랭킹 점수 뭐 꿈의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만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51개월째 랭킹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네, 2013년도 12월부터 1위를 했죠. 거의 5년 가까이 다 돼가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네. 한 2008년 그때부터 랭킹 그 점수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요. 만점을 넘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해냈고요. 1월에 돌파를 했는데요. 2월에는 점수가 좀 더 올라갔어요. 매번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깨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만점을 한번 찍고 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대단하죠. 갈라치자 위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네. 여기는 뭐 평범한 한 수였고요. 자, 이렇게 다가왔을 때가 조금 고민입니다. 여기를 벌리느냐 아니면 여기를 굳히느냐. 근데 요즘에는 여기를 굳힐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왜냐면 여기를 두면 이 흑의 의도예요. 여기를 다가온다는 것은 백이 이렇게 받아줬을 때 걸치고 받아주면 이렇게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아주 좋죠. 양날개 비슷하네요.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은 이렇게 날일자, 네. 날일자를 요즘에는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하지만 이렇게 둔다고 하면 다음에 백이 또 뭐 큰 자리를 두거나 아니면 뭐 두 칸 정도로 둬서 좀 가볍게 이곳을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여기가 있겠고요. 아니면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게 되면 이제는 계속 둘 거예요. 한 칸 띄어서. 여기 모양을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자, 박정환 구단은 오늘 발빠르게 역시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두고 둔 거 보니까 저는 여기 둘 것 같았어요. 역시 또 예. 짚어가나요? 교환 자체로 뭐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를 둔 거랑은 좀 달라요. 이제는 둘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여기 모양이 이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여기 안 두면 이제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모양도 바로 견제가 되고요. 백 모양이 또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은 위로 밀든 아래로 밀든 한 칸을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를 한다면 글쎄요. 역시 백도 가는 것이 있어요. 아예 결정을 네. 하질 않는 거죠. 그러면 흑은 어떻게 두나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밀 수도 있고요. 또 아래 밀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고요. 뭐 아예 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데 막을 수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그 이론만 본인만의 이론만 뒷받침이 된다라면 사실 어디를 둬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예전이 좀 고정관념에 좀 왜냐면 이런 데 밀거나 이런 데 밀거나
프로기사들조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정관념에 좀 쌓여서. 자, 일단 아래로 밀어가네요. 받아줍니다. 이번에도 뛰나요? 네, 지금 뛸 거예요. 뛰는 자체 자리가 워낙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좀 급해요. 다음에 여기 오고 막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죠?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정우 구단이 먼저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네, 제가 맥심배 본 바둑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네. 지금 몇 수 도졌죠? 박정환 구단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시간 사용이요. 한 칸이 보통인데 하나, 또 둘, 뭔가 다른 착상을 생각하나요? 예, 한 칸 그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네. 자, 일단 백의 모양을 눌러가면서 모양을 키웁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이 두 칸이 조금 급해 보이고요. 왜냐면 여기도 좋은 자리지만 이제는 다가가는 것이 이 모양이 여기가 흙이 선착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나갈 수는 있지만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여기를 당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둑 자체가 좀 얇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칸이 아니라면 한 칸을 중앙으로 뛰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두 칸을 둔다면 흙이 눌러가는 것이 바로 들어갑니까? 박정환 구단은 뭐 한 칸이나 두 칸이나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이 돌도 전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약한 돌인데 지금 침투를 했어요. 일단 깨고 보겠다는 건데요. 이정우 구단이 아마 들어오는 수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붙여갑니다. 자, 귀 쪽으로 받아두었습니다. 백이 올라오면 흙은 한 칸을 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강력하게 지금은 아예 이런 데를 둬서 늘게 되면 한 칸을 띄어서 이 그림은 백이 좀 양분돼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 교환만 해두고 여기를 한 칸 띄었네요. 교환이 득이라는 뜻인가요? 글쎄요. 일단은 잽을 한 방 하나, 둘, 셋, 알리고 둔 건데 이제는 한 칸을 여섯. 여기를 한 칸 띄게 되면 흙이 한 칸 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자, 갑자기 빨라집니다. 흙도 최강수로 듭니다. 여기를 뒀고요. 자, 이제는 백이 여기 한 칸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늘었을 때 전투가 괜찮습니다. 흙도 그래서 위로 뛰지 못했을까요? 네, 위로 뛰게 되면 여차하면 여기를 붙여서 백이 타개하는 수가 바로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두고 싶은 자리인데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백도 가볍게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두지는 않아요. 한 칸 뛰게 되면 이거는 백이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뭐 여기를 한 칸 뛰고 넘어갔을 때 뭐 날일자 정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좀 가볍게 여기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차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뭔가를 합니까? 좀 더 활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를 막으면 글쎄요. 보통 여기를 두면 여기가 급소인데요. 지금은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3, 3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았을 때 박정환 구단의 10초. 의도가 궁금합니다. 둘, 여기는 여기가 와 있으면 보통 네. 이런 데가 찝는 것이 다섯, 맥점이에요. 근데 여섯,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됐을 때 여전히 한 칸 뛰어나오면 백이 좀 시달리거든요. 자, 늘었어요. 이제 뭐가 달라진 건가요? 확실하게 하는 의미가 있네요. 여기를 두지 않고서 늘었다면 흑이 여전히 한 칸 뛰고 백이 그 다음에 붙였다면 흑이 막지 않고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3-3 들어가는 것이 성립이 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흑도 한 칸 뛸 거고요. 여섯. 백도 바로 3-3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귀에서 재빠르게 안정을 취하려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정무 구단의 대결입니다. 오늘 두 기사가 일찌감치 쉽게 몰렸습니다. 네, 초반 진행이 상당히 좀 더딥니다. 30초. 여기를 3-3 갔고요. 둘, 네, 흑이 셋, 2였습니다. 그러자 찝고 젖혔고요. 백이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흑이 느는 것까지는 외길입니다. 백은 아직은 완전 친 않죠. 네, 한 칸 뛰어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백이 한 수를 더 둬야 한 집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안형상으로는 반집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귀에 그 실리는 선수로 백이 도려낸 느낌입니다. 근데 넷, 다섯, 백의 고민은 여섯. 일단은 양쪽이 갈라졌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바둑 자체는 상당히 좀 엷어졌습니다. 물론 다 타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네. 늘 텐데요. 위쪽의 돌이 조금 더 급해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한 칸은 여기는 그렇죠.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두지 않게 되면 흑한테 맞으면 백이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흑은 뭐 일단은 쉬워요. 뭐 한 칸은 뭐 당연하죠. 자, 여기서 백도 한 칸 뛰거나 아니면 안형만 생각한다면 여기를 밀어 올려야 됩니다. 두는 순간에 한 집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완생의 형태를 만들어 하나, 둬야 둘, 이 두 점이 차후에 공격을 당했을 때 타개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네, 남았습니다. 이정우 구단이 여기서- 출기 하나 보내네요. 여기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보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감으로서는 당연히 중앙으로 한 칸을 띄어야 되거든요. 글쎄요,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 칸이 아니라면 날일자가 조금 더 강력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를 나와 끊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칸 띄니까. 네. 출기 하나 사용했는데 아. 아깝네요. 뭔가 날일자를 살짝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강력한 수단을 좀 찾아봤는데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백은 이제 어떻게 30초. 두나요? 하나,
둘, 여기서는 뭐 네. 백은 한 칸을 띄거나요. 안녕을 다섯, 생각해서 여기를 미는 여섯. 것이 네 보통입니다. 한 칸을 띄었네요. 자, 흑도 날일자로 눌러가는 것이 일단 일감입니다. 이 교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확실히요. 뭐 이렇게 30초.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 이거 들여다보는 셋, 교환은 물론 넷, 2어만 준다라면 여섯, 할 것 같은데요. 일곱, 지금은 여덟. 네, 한 칸으로. 예. 역시 날일자보다는 정말 단단하게 네. 한 칸을 띄었습니다. 가장 쉬운 수를 택했습니다. 백은 한 번 더 뛰나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여기만 당해도 답답하잖아요. 네. 잡히진 않겠지만 30초. 봉쇄가 일단 하나, 아프기 때문에 둘, 예, 한 칸을 띄어야겠습니다. 근데 한 칸을 뛰는 방향 자체가 이 흑돌이 왠지 백을 좀 포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기착점 자체가 좋은 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흐름 자체는 흑이 약간 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공격을 30초. 하나, 잘해야 됩니다. 여기가 셋, 공격이 그렇게 넷. 쉽지만은 않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계속 눌러가네요. 이제 쉬어가네요. 왜냐면 여기를 눌러가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백이 네. 이런 데를 나와서 중앙을 탈출해 버리면요. 여기 공격 자체가 백이 다음에 이곳을 붙이는 것이 끼우는 수가 있어서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백두점은 탄력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를 흑으로서는 압박을 해야 돼요. 틈을 안 주는 거네요. 네. 밀었습니다. 지금 뭔가 이정우 구단의 본연의 스타일대로 힘으로 좀 눌러가는 것이 작전상은 좋습니다. 네. 백도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오네요. 역시 막히면 좀 괴롭거든요. 그래서 네.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자, 여기서 보통은 느는 거죠. 왜냐면 막는 것은 바로 끊겨서 30초. 하나, 여기 약점과 여기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비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섯, 일곱. 보통은 느는 겁니다. 아, 그걸 교환을 합니까? 지금요. 교환을 하고 늘겠다는 얘기네요. 교환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를 나오고요. 끊었을 때 보통은 늘어야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흑의 약점이 좀 더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전처럼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여기 나오는 약점은 그렇게 두렵지 않죠. 30초. 네. 하나, 둘, 정말 단단하게 둡니다. 네. 이정우 구단. 네. 다섯, 여섯, 일곱. 백도 안 잊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늘겠죠. 일단 크게 애워 싸는 모양입니다. 근데 물론 흑도 좀 얇습니다. 여기를 나왔을 때 끊고 보통 늘어야 되는 거면 여기는 일단 절대 선수가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요. 네. 여기 끼우는 것도 약점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물론 흑도 이제 가볍게 처리할 겁니다. 30초. 일단 어렵습니다. 둘, 네, 백도 안 둘 수가 없어요. 계속 늡니까? 막질 않았어요. 정말 유연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백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밀어야 돼요. 계속 네. 나와야죠. 나온 이상은요. 역시 막히면 아프기 때문에 한번 밀고요. 그 다음에 는다면 이제는 백도 이 자리 오게 되면 여기
두 점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네. 물론 여기 그렇죠. 중앙의 형태는 흙이 엄청 좋지만 글쎄요, 공격이 잘 될까요? 지금 늘지 않을 순 없나요? 여기는 조금 아픕니다. 네. 일단 석점 머리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늘었습니다. 백도 일단은 뭐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시름 돌렸고요. 이제는 여기를 둬서 아예 제압을 하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를 타개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여기는 흙이 먼저 둬도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30초. 일단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수로 네. 제압이 아, 될 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예요. 백이 꾹꾹 참고 기다린 끝에 두 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흙이 조금 싱거워 보입니다. 네. 백도 편해졌죠. 일단 이곳이 30초. 하나,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흙이 다섯, 이 두 점을 공격 온다면 일곱. 타개를 해 나가기만 하면 집으로는 괜찮아요. 네. 자, 붙입니다. 아직 두 점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여기를 두고 들 때 지금은 근데 여기를 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받았다고 보면 여기가 확실한 선수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백도 30초. 악수를 막 둬서 이거 두고 막 이러고 해주면 셋, 여기가 선수는 안 되거든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약간 미묘한 자리입니다. 반대로 쫓아갑니다. 반발을 했습니다. 끊겠다는 거죠, 흙은요? 그렇죠. 끊어야죠. 이정우 구단도 여기를 붙였을 때는 이런데 흙이 늘어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선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 공격하는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아, 네. 응수타진을 한 거네요. 30초. 근데 박정환 구단도 둘, 그것을 간파하고 넷, 반대로 젖혀갔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붙입니까? 실리로 갑니까? 글쎄요.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있고 단순히 늘어도 막습니까 여기도? 네, 뭐 막아도 큰 문제는 없네요. 여기 끊는 것은 이어서 뭐 여기는 잘 안 되죠. 흙의 수가 워낙 부족합니다. 반대로 끊는 것이 모양이긴 한데요. 있고 여기는 둬야죠. 넘고요. 네, 네. 그때 뭐 백이 단수 두고 둘, 있게 되면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섯, 다만 여기가 단수가 선수고 여덟, 아홉. 네, 여기가 선수 될 가능성은 좀 있죠. 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흙은 그래도 뭔가 하긴 했네요. 여기요. 예.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두는 것도 선수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백은 뭐 받아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네, 셋. 여기 받아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어서 받습니다. 막으면
있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네, 100을 여기를 뭐 당장 끊어가는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단단하게 일곱, 여덟,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넘었고요. 네, 이었습니다. 확실한 확정가로 지금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가 약 35집 정도가 났고요. 100은 일단 50집의 확정가를 확보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흑은 여기가 10집이 좀 약하고요. 이 모양이죠. 일단은 보기에는 아주 시원시원하고 30초 하나, 좋은데요. 둘, 글쎄요. 여기서 셋, 지금 집으로만 봤을 때는 다섯, 최소 45집 정도는 일곱, 여덟, 마련해야 개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두 점만 잡아서는 양이 안 찬다는 뜻일까요? 아예 그냥 넓게 판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 보통의 진행을 한다면 뭐 계속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뭔가 그래도 힘있게 좀 모양을 키울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해줍니까? 네, 지금 안 해주죠. 뭐 이렇게 줬었으니까 당연히 이곳은 젖혀야 됩니다. 좌쪽은 100은 가볍게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면 뭐 보통은 늘어야죠. 늘게 네. 되면 흑도 뭐 전개하는 방법은 30초 뭐 하나, 2칸 정도가 무난하고요. 셋, 박정환 구단도 여기 젖히는 것은 실리적으로 조금 아프긴 한데요. 일단 중앙이 좀 이 자리가 급하다고 보고 대세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네, 받아줬죠. 흑도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네, 2칸 무난하게 갑니다. 이제 선수는 백안태로 왔습니다. 네. 여기 어딘가를 둬야 돼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둬야 됩니다. 어딜까요? 100에게 공을 넘겼는데요. 이제는 붙이는 것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선수기 때문에 큰 네. 의미는 없습니다. 자, 흑이 두지 않으니까 100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예 그냥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더 어려워요. 네. 둘, 셋, 넷, 아, 붙여갑니까? 붙여서요. 일단 두 점에 대한 타개를 시작했습니다. 젖히면 젖혀서. 이거는 여기를 먼저 붙인 거랑은 좀 다릅니다. 백이 득받죠. 여기를 넣는 것이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자, 여기를 젖히는 것이 가장 강력한데요. 이렇게 두면 백이 끊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그쪽이 급소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늘어가면 백도 여기는 막아야겠죠. 네. 다른 데 두면 여기 한 방 당하는 순간에 바로 끊을 수도 있고요. 백이 전체적으로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겠고요. 보통의 진행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귀는 지켰네요. 30초 하나, 둘, 귀 자체로만 본다면 자세가 정말 좋은 겁니다. 두 네. 칸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면 이 집이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흑도 부분적으로는 불만이 없겠네요. 네. 근데 백이 안정 이 모양을 잡았을 때 형세를 네. 봐야 됩니다. 박정환 구단도 막아서 안정을 취해 둡니다. 글쎄요, 이 자리는 워낙 좋기 때문에 안 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초 하나, 둘, 이 백으로 여기로 넣는 자리가 좋거든요. 다섯,
여섯, 네. 실리적으로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좀 뺏기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요. 네, 호구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더 이상의 공격은 힘든가요? 일단 당장은 크게 공격하는 그 급수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다섯,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일곱,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귀에 뭔가 이런 데라도 붙여져 있고 돼야 조금 네. 여기 젖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젖힐 수 있고요. 맛이 좀 남아있죠. 예, 활용이 좀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둘 때 이렇게 안 둡니다. 30초. 여기를 젖히거나 뭐 이렇게 잡으러 가거나 했어. 셋, 이제는 별로 그렇게 뒷맛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일단 날렵하게 중앙으로 두 칸을 띄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나가나요? 네, 눈목자의 형태 약간은 얇지만 그래도 한 칸이라도 먼저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 이 중앙의 흙돌도 뭐 안형이 없으면 같이 뭐 가는 거죠. 네. 30초. 일단 호구 자리는 하나, 둘, 두지 셋. 않고 넷, 열어두었습니다. 일단 여섯, 뭔가 급소를 가고 싶긴 한데요. 네. 호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요. 네. 급소를 보여줬어요. 박정환 구단이요. 지킬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이제 상대에게 뭔가 들어오라고 유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이 자리는 아픕니다. 지금 호구를 두는 것은 위험해요. 여기를 젖힘당해서 이제는 돌이 상당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뭐 한 점 잡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30초. 전체가 좀 하나, 둘,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여기선 최대한 가볍게 두는 것이 일곱, 중요하고요. 여덟, 아홉, 자, 붙여가네요. 가볍게 본다라는 것은 이 백석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둬도 여기는 좀 가볍게 보고 이 변 쪽의 한 점을 살릴 거예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도 갑니다. 안형의 급소죠. 두 점을 바로 잡겠다는 뜻인가요? 있게 되면요. 네. 글쎄 뭐 두 점 잡는 것도 두텁고요. 다른 곳을 선수하기에는 백도 듣는 자리가 많아서 일단 이렇게 잡는 것이 두텁네요. 네. 물론 여기는 교환을 하나 해야겠죠. 30초. 그래도 여기가 상당히 큽니다. 둘, 셋, 넷, 다섯, 귀의 흙집이 일곱. 여기 저채로만 봐도 30집 이상은 났고, 오! 그 교환을 안 해뒀다는 뜻인데요. 그걸 안 해뒀다고 지금 타이밍에 딱 갑니까? 날카롭네요. 네. 이거 참. 이제 여기를 두면 있겠다는 얘기고요. 백이 단순히 있게 되면 이거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끼워져 있기 때문에 있게 되면 차단이죠. 네. 아주 미묘한 곳을 네. 박정원 구단이 먼저 다섯, 찔러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흙도 아홉. 그래도 그쪽이 되나요? 이게 만약에 백도 이제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백도 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는 이어야 돼요. 네. 끊고 두 점은 요석이거든요.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30초. 버티는 수가 하나, 있나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셋, 흑이 따내서 패가 되죠. 다섯. 어떻게 네. 됩니까? 여섯, 일곱, 백은 당연히 늘어야 되고요. 네, 거기까지 외길입니다. 자, 기세의 진행입니다. 두 기사 모두 물러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팩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패가 되면 누가 좀 부담이 더 있을까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흑이 이 자리가 워낙 이 돌들이 하나, 급소이고 요석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백이 팩감이 마땅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패가 안 된다면 약점을 지키러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싱겁습니다.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과연 이것을 교환한 것이 득인지는 조금 어렵죠. 실리로는 오히려 손실을 받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갑니다. 다섯,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흑도 여기 끊는 것이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가 정말 한 수의 제압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끊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깔끔하게요. 네, 물론 실리 손실이 있지만 뭐 여기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이 그림이 좋은데요. 근데 여기가 다 안 잡힐 것 같아요, 또. 꿈틀꿈틀 하나요? 네. 또 워낙 넓기 때문에 이 그림은 흑도 좀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30초. 패 형태가 둘, 나오겠어요. 넷, 이정우 구단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은 자체 팩감이 있는 것 30초. 아닌가요? 하나, 끼우 자체 팩감이요. 네. 이렇게 두고요. 셋. 네. 넷, 다섯, 짜냈을 때 떼줄 이런데요. 때? 네. 일곱, 여덟, 일단은 여기 뭐 받아야 돼요. 그때 따내고. 근데 흑도 이제 또 생기죠. 따내는 수가. 아, 예. 그렇군요. 뭐 팩감을 딱 어디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것은 백도 보이진 않습니다. 확실한 패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패싸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16강전 박정환 구단과 이정우 구단이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맥심 커피벨 입신 최강전입니다. 자, 패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흑이 일단은 따냈죠. 네. 따내니까 여기를 좀 박정환 구단이 황급히 착수를 했어요. 네. 30초. 하나, 뭐 이거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셋. 근데 상당한 대학수입니다. 어쩔 수 없었나 보네요. 일곱, 여덟, 아홉, 오, 여기서 생각을 합니까? 고민을 하는데요. 다음 백감이 좀 없나요, 흑도요? 여기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뭐 안 받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안 받을 생각은 아닐 겁니다. 뭔가 여기를 활용을 한 다음에 이거 나와 끊는 것까지 네. 노리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는 이 100 넉점이 가볍기 때문에 여기 뚫리는 자리가 일단 워낙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뭔가 안 받는다면 셋, 넷, 다른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여섯,
아, 네. 일단은 받았고요. 고민을 했지만 받았습니다. 아, 이제 다음 팩감이 문제인데요. 근데 물론 흙이 여기를 팩감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받죠. 뒀을 때 여기는 받아야 돼요. 백도 흙도. 나오고요. 네. 따냈을 때 팩감이 있습니까? 여기 쓰는 건 너무 대학수라서요. 뭐 써도 또 나오고요, 백이요. 하나, 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예 다른 쪽으로 너무 작은데요? 팩감이 없었나 봐요. 진짜 팩감이 없었나 보네요. 그래도 너무 작습니다. 백이 해소를 한다면 백은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도 여기는 좀 아쉽습니다. 다른 데 있었나요, 그런데요? 30초. 하나, 둘, 그래도 이 방면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박정아 구단도 고민을 하는데요. 또 뚫어가면 막상 큽니까? 막상 큰가요? 큰가요? 네, 뚫고 보니까 또 크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받는다면 이렇게 받으면 이게 좀 손해입니다. 팩감 또 근데, 나오잖아요. 근데 팩감이 또 나와요.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받기에도 약간 당한 느낌이 들어요. 셋, 여기를 자체로요. 붙일 때도 그렇고요. 예, 자체로요. 여섯, 나중에 여기를 붙일 때도 약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죠. 늘어서 백도 한껏 버티네요. 악수 팩감 하나를 사용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다음 팩감은 어딜까요? 이제는 백도 함부로 뭐 여기 팩감 쓰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여기 자체가 흙이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여차하면 여기 나가서 팩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출게 몰리나요? 박정환 구단도 어려워요. 이 장면은요. 네. 네, 바둑 평세는 아직까지 팽팽합니다. 중앙 쪽 두 번 두면 어떨까요? 중앙 쪽 두 번 어디 둘까요? 호구 한 번 치고 두 칸 댈까요? 이렇게 하고요. 네. 좋은 자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은데요? 여덟, 좋나요? 아홉. 지금 어? 받으면요? 끊고 일단 여기를 따내는 것은 여기를 따내는 순간에 너무 대학수예요. 그리고 그쵸. 팩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상하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받는 수밖에 없겠죠. 이 교환을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두겠다는 뜻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 그림은요. 네. 여기를 받았을 때 흙이 이렇게 모양 좋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둘 때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따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팩감을 사용했을 때 받기가 좀 어려워요. 계속 받게 되면 흙이 패를 따내고요. 이제는 여기 따내는 것이 전체 패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패를 이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백이. 네. 자, 백의 의중이 궁금한데요.
자, 일단 흑이 이었을 때 백이 빈삼각으로 받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아끼는 거죠. 이렇게 둘 때, 네, 지금도 모양은 이거지만 여기 단수 둬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백도 마저 둬야죠. 네. 팩감이 다른데 없어서 이렇게 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팩감 자체는 사용하려면 이렇게밖에는 없어요. 네. 아까 도은교 캐스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고 뭐 두 칸 뛰는 것은 이제 온건책이고요. 네. 마지막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반드시 패를 백이 이겨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거기 단수 해야죠. 또 가장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좌상 쪽에 팩감이 계속 네. 나온다는 건데요. 여기 나가야죠, 당연히. 아예 팩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를요. 계속 나오나요? 뭐 받게 되면 따냈을 때 팩감이 일단 뭐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중앙을 연타할 수도 없고요. 따냈을 때 여기가 큰 부담으로 남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어? 그냥 연타하는 쪽으로 또 가네요. 흑도요. 이으면요? 여기를 뭐 정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모양도 상당히 좋죠. 또 타협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과연 여기를 연타하는 것보다 다섯, 좋았을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소를 했습니다. 네, 해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부담이 하나 큰 곳이 남았기 때문에 예, 백도 해소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흑이 막아가는 자세는 시원시원하죠. 네. 근데 여기가 과연 다 집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모양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백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됩니까? 좀 더 강력한 수가 됐나요? 여기를 나가게 되면 끼워서 네, 여기는 백이 많이 못 나간다라는 얘기죠. 네. 네. 네, 못 나가네요, 많이. 그러면 석점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있는 것은 또 마지막 하나, 단순히 끊는 것은 이렇게 둬서 회돌이로 잡힙니다. 넷, 그래서 다섯, 악수를 하나 더 줘야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런 그림이면 하나 더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혔어요. 잘 막혔네요. 선수로 막히나요? 그렇죠. 여기 붙이는 수 괜찮네요. 백이 나가놓고요. 석점 잡았으면 안 되나요? 아, 여기를 있는 걸로요? 네네. 여기를 나가고 바로 잡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저 뒤로. 네. 마지막 하나, 둘, 흑은 그러면 이곳에 네. 밀어가나요? 다섯, 여섯, 이거는 잘 막혔네요. 실전에는요. 여덟, 아홉. 흠집이 안 남죠. 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를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당장은 문제가 없나요? 한 점 잡히는 것은 뭐 크지 않죠. 네. 마지막 위로 두는 하나, 것은 어차피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보면 넷, 자체로 살아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하나 이 편이 득이라고 보는 거네요. 아예 한 점이라도 잡아두네요. 흑은 깔끔하게 잘 막았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또 여기가 이제 약점이 남았다라는 뜻이죠. 네. 자, 이제 흙집이 여기가 얼마나 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완벽한 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둔다고 해도 넷, 다섯, 아직 여기 뒷맛은 여섯, 남아 있습니다. 여덟, 아홉. 자, 좀 더 거기까지 합니까? 최대한 크게 가는 거죠. 이거 뭐 안 들어올 리가 없네요. 네. 들어올 공간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를 두면 여기 가고요. 여기를 두어도 이건 좀 어렵네요. 마지막 근데 여기 하나, 잡을 수 있습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도 들어가야죠. 아홉. 붙입니까? 흙이 여기까지 높기 때문에 뭐 여기는 당연히 들어옵니다. 네. 늘어주게 되면 이제는 이 교환이 득이기 때문에요.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어서요? 아, 거의 올인인데. 초강수입니다. 악수지만 여기까지는 거의 됐습니다. 네. 백에 걸리고요. 네. 이제 여기서 두 집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거기도. 뭔가 이런 악수를 두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백이 아예 뭐 변신을 하고요. 뚫기만 하고요. 위로 뚫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응수하기가 둘, 쉽지 않습니다. 셋, 늘면 또 밀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막았죠. 여기서 끊게 되면 흙도 늘어서 버팁니다. 잡으러 가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백돌들이 활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네, 이렇게 둬서 지금 돌파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죠. 자, 이 정도 돌파면 개가가 어떨까요? 여기 돌파는 조금 아파 보이네요, 흙도. 네. 우화기도 좀 얇아지고요. 한 10집 났고요. 여기가 돌파가 돼가지고 둘, 셋, 여기도 넷, 다섯, 여섯, 35집 모양. 일곱, 여덟. 이거는 집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돌파 안 되는 방향인데요. 2점을 버리는 쪽으로요. 그래도 이 2점은 큽니다. 네. 선수로 그것도 네. 잡히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 여기 끊는 것이 선수가 되면 뒷맛이 네. 또 고약해요. 흙이 일단 궁여지책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연 뭐 이렇게 당하고서 남는 것이 있는 건지. 왜냐면 크게 당한 거거든요. 네. 이 정도의 집으로 여기 100집, 또 여기도 이제 집이 크게 난 거거든요. 네, 그러게요. 여기까지 집으로 다 된 거기 때문에요. 글쎄요. 정확 형세를 살펴봐야겠지만 100이 약간이라도 하나, 둘, 재밌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2점은 100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다 집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여기를 둘 때는 거의 이렇게 둔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가는 것이 100이 나가는 순간에 중앙이 돌파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맛이 여기도 일곱, 깔끔하진 않습니다. 아홉. 지금 젖혀가죠. 아예 물어보네요. 아예 먼저. 그냥 뭐 맛이 있다는 건데요. 흙은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끊어야 돼요. 그냥 끊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뒤로 두는 것은 오히려 맛이 더 나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뭐 당장은 100도 수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고 막았을 때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치중을 가서요. 뭐 당장은 없어요. 마지막 자, 하나, 여기가 다 집이 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흙집이 다섯, 여섯. 여기까지 50집이고요. 여기 형태 55 정도, 네. 여기 10집 해서 65집의 형태인데요. 65 정도로는 집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7, 8, 10, 여기 거의 20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거의 여기만 60이거든요. 여섯, 100집은 지금 일곱. 3, 3을 들어갔네요. 100이 지금 확정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곳곳에 지금 집이 많이 나 있습니다. 사실 흙은 하변 쪽에 올인을 했던 건데요. 네. 흙이 이제 팩감으로요. 이곳을 붙여서 둔 것이 뭔가 좀 시원시원해 보이고 중앙을 네. 막는 것 자체는 실전에 마지막. 했지만 하나, 실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형세 자체는 100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곳에 아예 네. 큰 자리를 둡니까? 또 100의 보가를 먼저 부수는 작전을 택했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네. 좌상 쪽부터 깨 들어갔는데요. 문제가 여기가 마지막. 이제 하나, 흙돌이 없게 되면 여기를 움직였을 때 상당히 다섯. 크게 수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움직이잖아요. 예. 바로 움직이네요. 정수는 받았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막으면요. 이제는 조금 심각해졌어요. 이렇게 뒀을 때 잘 안 돼요. 이렇게 두는 것이 여기를 두고요. 아, 네. 이렇게 됐을 때 받아야죠.
돌이 없잖아요. 바로 어. 장문입니다. 걸렸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여기서 응수하기가 다섯, 여섯, 난감해졌습니다. 여덟, 아홉, 여기는 백한테 당하면 어렵다고 본 건데요. 저침을 당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만 버텨도 이미 수가 난 것이고요. 네. 여기를 막아도 따내는 것은 이어서 그 다음에 흑의 응수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수가 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다섯, 뒤로 밀고 들어가도 여섯,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네, 일단 그렇게 버팁니다. 이때 백은 여기를 막고 이렇게 두면 흑이 위로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조금 작게 살았어요. 있는 것은 이어서 이건 귀가 살지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를요. 마지막 아, 그때도 이렇게 둡니까? 둘, 셋, 넷, 어차피 똑같나요? 이렇게 두는 게 있네요. 여섯, 지금도.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위로 단수를 두는 게 있네요. 일단 펜은 하나 따내고 본 거죠. 만약에 이렇게 뭐 따내고요.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잊지 못하고 후수로 사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면 하나, 백이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네. 넷, 다섯, 오히려 안 여섯, 건드리는 게 나았을까요? 네, 그냥 중앙으로 나가는 아홉, 편이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여기가 단단해지면 물론 중앙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흙이 좀 깔끔해졌죠. 네. 자, 백가면 하나 사용을 했고요. 자, 따내면 마지막 흙도 하나, 단수를 둡니다. 둘, 셋, 흙은 뭐 팩감이 없기 때문에 다섯, 이렇게 응수를 해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우하는 백이 후수로 사는 수가 남은 거죠. 네. 네, 이렇게 두면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도 마음은 여기를 잊고 싶은데요. 있는 순간에 백이 못 살아 있어서요. 여덟,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예, 지금 아예 여기 교환을 하지 않고 두는 것이 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여기를 뭐 해서 전투를 할 때 혹시 나와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선수가 되는 거라고 보면 뭐 전투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흙도 못 살아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모양이네요. 행마의 흐름을 구하는 거죠. 네. 치받으면 늘어서요. 요 교환 자체는 이제 담에 막는 자세가 좋으니까요. 나가야 되는데 흙도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흙이 자세가 이 돌파의 형태라서 이 백돌이 조금 이상한 데 와 있죠. 마지막 단순히 한 점을 잡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둬서요. 여기를 두면 단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요. 일곱, 여덟, 아홉, 오, 그래도 한 점 잡아두네요.
이렇게 되면 흑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지킵니다. 뭐 뚫을 수 있으면 백이 차단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둬야죠, 흑도. 마지막 하나, 둘, 아, 거길 합니까? 여기랑은 아예 중앙 쪽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네. 두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지킬 생각이 없는데요. 중앙이 크지 않다고 본 건가요? 글쎄요, 돌파당하면 사실 여기 집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따냈죠. 흑도 계속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교환을 해두고서 이렇게 해둘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이상합니다. 이러고 받았습니다. 행마가 조금 묘하네요. 단수를 결정을 다 지어버렸어요. 자,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